키워드를 살펴보는 화제의 뉴스, 픽뉴스 시간입니다. 민지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? 네, 첫 번째 키워드는 드론으로 화재 진압입니다. 말씀은 감사하지만 드론이 화재 현장에 투입된 지는 꽤 되지 않았습니까? 이번엔 때로 등장합니다. 한 대가 아닌 6대가 동시에 날아오르는데요. 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층 높이에서 화재를 진압합니다. 이 사다리 차가 최대 70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100m 이상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날 경우엔 이렇게 드론을 활용해 불을 끌 수 있다고 합니다. 드론이 여러 대면 그러면 하는 역할도 좀 다른 겁니까? 네, 사람도 태울 수 있는 초대형 드론도 최초로 등장했는데요. 이 옥상에서 부상자로 가장한 마네킹을 싣고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데 성공했습니다. 이 드론은 최대 100kg인 사람까지 태울 수 있다고 합니다. 드론의 구조가 되려면은 하여튼 100kg을 넘어서는 안 되겠군요.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. 두 번째 키워드는 지하철역 이름 팝니다입니다. 그럼 뭐 신촌역, 충무로역 이런 이름을 판다는 얘기입니까? 네, 이름을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이 원래 지하철역 이름 옆에 특정 기관 이름을 함께 넣을 수 있는 이 권리를 파는 겁니다. 1호선 종강역 옆에는 SC제일은행, 2호선 을지로 입구역에는 IBK 기업은행이란 이름이 적혀 있는데요. 이번에는 을지로 사가역이 BC카드역, 역삼역이 센터필드역이라는 두 번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. 들으니까 진짜 을지로 사가역 옆에 BC카드 회사가 있나 보다 이게 와닿기는 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정말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까? 아닙니다. 일단 1년에 2억 원이 넘는 이용료를 낼 수 있어야 하고요. 여기에 이 해당 역에서 적어도 500m 이내에 있어야 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이런 조건이 붙습니다. 하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서 역 근처에 이 새로운 랜드마크들이 생길 수 있는데요. 이럴 경우 실제 지하철 이용객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지하철이 공공시설이긴 하지만은 수익도 어떻게 따져봐야 할 테니까요. 자,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키워드는 체포 영상으로 1,200만 원입니다. 체포되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까? 그렇습니다. 지난 7일 이 유튜브 가로세로 연구소의 출연진들이 경찰에 체포되는 모습이 공개됐는데요. 이 8분짜리 영상에 1,200여만 원의 후원금이 몰렸다고 합니다. 이 사이버 명예훼손, 모욕 등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수차례 경찰의 출석에 요구 불응해 강제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는데요. 이 강남경찰서는 오늘 이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희 전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합니다. 기각됐다. 그런데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었습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해 12월에 이 명예훼손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는데요. 이 당시에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하루 만에 1,500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. 이 지난해만 총 7억 2,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고 우리나라에선 1위, 전 세계 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유튜버로서 버는 그 수입 말고 후원금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. 정말 대단합니다. 자, 네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는 폭력 체포 35억 배상입니다. 아니, 체포라고 했으니까 경찰이 했을 텐데 어떻게 하길래 배상을 해주게 된 겁니까? 저 큰 돈을? 영상을 먼저 보실 텐데요. 이 미국에서 홀로 도로를 건너가는 한 할머니를 경찰이 불러 세웁니다. 보시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바닥으로 넘어뜨려 두 팔을 제압합니다. 네. 할머니가 고통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듣지 않았고 결국 팔이 탈구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심하게 하는 겁니까? 할머니가 한 상점에서 14달러,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,000원짜리 물건을 훔쳤다가 이런 혐의로 체포가 된 겁니다. 73세 나이, 키 152cm에 37kg에 불과한 간호 할머니는 알고 보니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. 이 체포 당시에 손에 꽃을 들고 있었는데요. 이 할머니는 물건값을 내는 걸 잊었던 것 같습니다. 간호 할머니의 가족들은 해당 경찰을 고소했고 법원은 300만 달러, 약 35억 원을 피해 보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. 다음 키워드는 쓰레기 낚는 소년입니다. 우연이나 실수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낚은 겁니까? 네, 요즘에 해외에서는 자석 낚시라는 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말 그대로 초강력 자석을 이용해 물에서 무거운 고철 덩어리를 건져 올린 한 프랑스 소년이 화제입니다. 11살짜리 이 소년이 자석으로 끌어올린 것들을 한번 보실 텐데요. 이 거리에서 흔히 보이는 전동 스쿠터부터 자전거, 마트에서 끄는 카트까지 엄청난 물건들입니다. 잠깐만요. 저게 다
강에서 나왔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 지난 1년 동안 자전거 300대, 스쿠터 200여 대를 끌어올렸다고 하는데요. 와. 이 도시 환경 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파리시에서 표창장까지 수여했다고 합니다. 사실 자석 낚시는 최근 유럽과 북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레저 활동인데요. 기본적으로 이 던지고 끌어올리는 체력 운동을 겸해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고철 쓰레기를 수거하는 이 친환경적 취미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. 체력도 기르고 환경도 지키는 일석이조 취미입니다. 자, 그다음 뭐군요? 네, 마지막 키워드는 131년 만에 철거입니다. 뭘 철거하는 겁니까? 동상을 철거했는데요. 이 백인 우월주의의 상징으로 꼽히는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이 철거됐다고 네. 합니다. 이 높이 6.4m, 무게 12톤짜리 청동 기마상은 이 몸통과 하반신이 분리되어 옮겨졌는데요. 리 장군은 남북전쟁 당시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노예제를 옹호해 인종차별주의의 상징이 됐습니다. 이 반대로 흑인들에게는 모욕적인 설치물이었던 만큼 지난해 전 세계를 강타한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. 이 시위의 영향으로 철거가 결정됐다고 합니다.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는 거네요.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민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